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더 갈 것입니다. 라는 영상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달러 기반에서도 8만 이라서 정고를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원화는 그 전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둘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원화도 보여드리고 달러 기반에서도 보여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주요 이슈 사항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동향은 역푸가 발생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이례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존버했던 한국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평단 관리를 꾸준하게 해왔고 멘탈 관리도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 더 좋은 수익성을 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도 이번에 10개월 만에 33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내 전략도 세우지도 않고 어떠한 미래에 있는 방향성도 설정을 해두지 않았던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만의 전략을 꿋꿋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수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던 사람은 지금에 있는 수익률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까지 화력이 좋았던 이유는 중국이 부채 패키지를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그나마 좀 평가는 좀 갈리고 있는 실정인데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부분 언론사 쪽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부채 부분만 좀 커버하는 형태만 발표가 나왔다. 아니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 나왔던 형태는 단계별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좀 많이 나쁘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채 정도만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향을 좀 보면서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그런 부채 패키지를 발표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금리 인하의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 채권 변동성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싫든 좋든 저는 0.25를 한 번 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임명식 받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동향도 좋아졌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0%가 넘어가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당연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에이다, 네, 어딨냐? 스택스, 보게 되면 스택스, 니어, 이런 애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 리플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솔라나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스위 그리고 에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측면은 최근에 이제 테더에 있는 발행 부분도 좀 있었지만 덩달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60% 도달하자마자 도미넌스가 2%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 2%에 따른 추이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 비트코인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2,000조가 넘습니다. 2,000조가 넘은 만큼 어떻습니까? 당연히 1%만 빠진다고 해도 어마무지하게 영향성을 많이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에 있는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BTC 마켓에 있는 거래 추이도 서서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2기의 이제 정책 기대감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아마 12월 달까지는 저는 장을 좋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87,000선을 넘어가고 비트코인 트럼프 효과에 따라서 덩달아 코인베이스나 테슬라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주에 따른 규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금융주 부분에 따른 완화 추이도 이번에 덩달아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쪽에서 더욱더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물꼬를 좀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물 ETF 순유입의 추이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연달아 들어와주는 금액이 계속 많이 잘 찍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에서 이제 매도보다 매수세에 가담이 되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3일 연속 이상 들어와 주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이번 형태에서 움직임의 패턴은 여전히 ETF의 순유입량이 이번 비트코인 현물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신문도 곧바로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116개 코인의 20% 이상 수익률을 거뒀고 30% 이상 코인은 57개에 달했다. 사실상 업비트에서 어떤 코인을 사도 어지간하면 일주일 사이에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건 이번 달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그전에는 진짜 죽쓰고 힘들어요, 죽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기사가 되게 어찌 보면 이달 기준점으로만 해가지고 보여주었던 게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는 이제 테슬라, 머스크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흘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제 거의 정고에 거의 가까울 줄만큼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커뮤니티에다가 이더유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투나 비토나 비토나 그 다음에 코니나 그 다음에 미스티나 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저희 구독자들만 돈을 벌면 되는 것이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누구나 다 똑같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잘 배웠던 만큼 그대로 수익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 형님에 따른 발언은 아무래도 이제 연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코인이나 이런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코인이 아직까지는 활성화 추이가 계속 높아지고 그 다음에 BNB 코인도 좀 잘 보세요. 알트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은 BNB가 많이 죽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형님에 따른 추가 발언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 이제 인물들에 따른 그런 발언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타파이드 CEO가 가상자산 시장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격이 58,000 정도였을 때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 말까지 15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OK 대표 도 마찬가지로 4년 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할 수 있는 이유에 글을 썼는데 25년도 그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태에서도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올랐을 때만 꼭 트래픽이 터져요. 이게 진짜 기통차죠. 올랐을 때 오르기 전대를 좀 봐야 되는데 항상 올랐을 때만 이렇게 검색 트래픽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때 하면 이미 늦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따른 그런 궁금사항도 있을까봐 또 이제 이 내용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원래 이제 연말은 통상적으로 좋았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1월 달이 좋았으면 12월 달은 연달아 좋아졌던 때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분위기가 좋았으면 11월, 12월까지는 좋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불복 딱 5대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 12월 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로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쉬어가는 형태는 아무래도 이 1월 20일 날 취임식 때 테마성도 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이제 트럼프 정권의 이제 참모진을 꾸렸을 때 누가 들어올 거냐, 진짜로 누가 들어올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연은 총재들도 이제 변수는 다음 행정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0.25 추가 인하는 거의 미리 해놓고 변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으니 저는 미리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하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완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더 화력을 더 심어주었던 사람이 또 등장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셀러 형님이 또 긁어주셨습니다. 네, 27,000개를 긁어주었죠. 이제 아무래도 화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해당 정부 부분에 또 화답으로 뭐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평당가 42,000이다 라고 일대 또 긁어주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캐시우드도 암호화폐 전례 없는 폭등 랠리를 진입 중이다 라는 내용을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장에서 정말 놀라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궁금한 게 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제 정고는 어느 정도 때가 될까요? 그거는 제가 소신 발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8년 동안 코인 투자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까워져야 그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판단을 해서 한 몇 주, 2주 내나 또는 빠르면 아마 한 달이나 2달 정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미래를 읽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도 청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예언가다라고 막 잘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않는 뭐 그런 특화되어져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에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하는데 이제 대다수 이 인도 청년에 있는 확률은 1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T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많이 허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매매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자, 시, 분, 초, 콤마까지 다 맞춰야지만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최고점에서 딱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타점을 찍어달라는 형태인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 미래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때 22년도 때 말 그대로 루나의 지금에 있는 이 이자, 디파이 이자 농사 부분에 지급할 수 있는 게 연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제 매도를 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되지 않고서야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계속 즐기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특정 과열 구간대가 되면 저도 그 시기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계속 수시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의견을 녹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니,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고 지금은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최적화된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뽑을 것인지에만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장애물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독일 전무가 팔아요. 뭐 마운트콕스 물량이 나와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 다 물량 다 사고 내년부터는 악재가 뭐 이걸 3, 3억을 악재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통화 정책도 있고 정부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매입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더 당당하게 더 많이 사줄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